있는데 이 아이는요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걸음을 주면 안 돼요. 눈이 나와서 이 아이까지 눈이 쭉 뽑다가 성장이 딱 멎으려고 그럴 때 그때 걸음을 줘야 되거든요. 배가 고플 때 밥을 줘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예선입니다. 오늘이 이제 4월 16일입니다. 이 분재를 이렇게 하시거나 또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이요, 지금철이 너무너무 바쁜 철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요, 막 식물들이 막 자라고 그러는데 또 이 거름들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순짓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철이 됐어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무를 기르실 때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 기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무를 잘 기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근데요, 그게 딱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이제 항상 모든 나무들 몽둥이부터 저는 시작하는 거 아시잖아요. 이 식물에 밥을 줄 때요, 사람도 그렇잖아요. 속이 안 좋을 때 밥을 먹으면은요 체해요. 그런데 식물도 마찬가지로 또 배가 고플 때, 얘가 식물이 걸음을 원할 때 걸음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, 또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. 한 가지 음식만 먹었을 때는요 영양실조도 올 것이고 많은 그러한 그 칼슘 또 많은 그러한 영양소들을 먹어야 되잖아요. 우리 건강식품을 먹듯이. 식물도 마찬가지예요. 이 분재를 하면은, 분재란 뭐냐면은 자연을 응축시켜서 우리 사람이 그 식물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식물을 보고서 즐기는 것이 저는 분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자연을 응축시킨 거거든요. 분재는 최대한 대로 건강하게 외형이 변하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분재고, 될 수 있는 한 건강하게 작게 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식물의 3대 요소가 질소, 인산, 가리, 그죠? 그 이외에 황도 있을 것이고 규산도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요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그 걸음에 성분들이 많습니다. 결코 식물이요 빨리빨리 큰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. 우리가 화분에서 자연을 즐기려고 그러잖아요. 응축시켜서 안 커야 돼요. 대신에 건강해야 돼요. 예뻐야 돼요. 그러려면 걸음을 잘 써야 됩니다. 이 질소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게 되면요, 식물은요 무성하게 자라요. 그런데 대신에 줄기 성장하는 대신에 나무가 뼈대에 힘이 없어서 병도 잘 오고 바빠지기만 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그 좋은 걸음을 추천해 드리면서 어떻게 줘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HB101 이 회사에서 나오는 과리평으로 이렇게 나오는 제가 이 걸음은 차후에 내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걸음이라기보담도 식물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활력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 걸음은 다음 영상 때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파머스라는 걸음이 있는데요, 참 이 걸음도 참 좋은 걸음입니다. 그런데 이 걸음은 가성비, 이 걸음을 이렇게 다시다팩에 넣어서 이렇게 가공한 그러한 걸음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액비라는 게 있잖아요. 시중에 나오는 액비도 많이 사용해 보시겠지만 저는 그러거든요. 제가 예전에 약 2년 전에 액비를 정말 많이 만들었다가 전부 다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요, 제가 이제 노지에서 걸음을 만들면서 보니까 정말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그 안에 균들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모든 해로운 잡균들이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그 액비를 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? 병이 잘 와요. 그래서 제가 만들던 그 액비는 다 폐기시키고, 이제 지금 이 걸음은 굉장히 큰 이노바텍이라는 걸음 회사에서 나온 액비인데요, 정말 무균 처리로 만드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걸음이거든요. 그 이제 이 과리평 걸음은 화분 속에 올려놓지만 이 액비를 줌으로 해서 식물을 빨리빨리 성장해 하고 속효성, 그러니까 이 액비는 속효성입니다. 이게 50대 1로 주어서 식물이 빨리빨리 먹을 수 있도록
이런 과립형이 아닌 물걸음이라고 봐야 되겠죠. 물걸음. 이것도 제가 다음번에 어떻게 주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, 이거는 국내에서 정말 농림수산부에서 인증해 준 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구입하셔도 되는 걸음입니다. 제가 만든 걸음이 아니에요, 이거는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걸음이 남았어요. 이 이외에도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걸음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구비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걸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여러분들 이런 걸음망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요, 이런 걸음망이 있어요. 이런 걸음망이 있고, 또 이런 다시다 팩이라 그러죠. 이런 데에서 담아서 걸음을 주는 방법이 있고, 또 이 걸음을 화분 분토 위에 그냥 올려놓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, 다시다 팩에 넣어서 하는 방법과, 또 이런 걸음 팩에 이렇게 담아서,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세요. 이렇게 모두 담아 놓을게요. 이렇게 담아서 그 화분 위에 꽂아 놓는 방법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다시다 팩을 이용하실 때에는요, 이 걸음에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많이 부풀거든요.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약간 한 스푼 반 정도만 해서 이 다시다 팩이 빵빵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거꾸로 딱 뒤집어서 이렇게 담아서 화분 분토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.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. 제가 이 구스타트,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걸음이, 왜 이 걸음을 추천해드리냐면요,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내드리는 거요, 이거 8kg짜리 이거 하나 돈 10,000원이거든요. 이게 다 남아봐야 10,000원이에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남아서 그런 목적이 아닌, 정말 분재인들이 진짜 좋은 걸음을 내가 추천해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거든요. 제가 이 걸음을 보낼 때 이 텃밭이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몇십 포씩 한 파레트씩 보내는데, 분재는 그게 100분의 1도 안 돼요. 근데 진짜 이게요, 이 걸음이요, 분재에는 좋은 성분만을 가지고 있어요. 걸음 성분이요, 이게 질소, 인산, 가리가요, 질소가 5, 인산이 4, 가리가 4. 정말 이 분재는요, 이 칼륨 성분, 그게 많아야 뼈가 튼튼하게 자라서 병이 안 오거든요. 그런데 질소 성분만 많은 걸음을 주면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크는데요, 병이 잘 와요. 제가 오늘 4월 16일인데요 많은 분재원들 아마 보면은 지금쯤 진딧물약도 쳤을 것이고 살충제도 치고 많이 그럴 거예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걸음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. 왜 그런 줄 아세요? 제 나무들은요 짱짱하게 커요. 병이 안 와요. 나무가 건강하니까 진딧물 잘 오질 않고 병이 잘 오질 않습니다. 그 이유가 한 가지이면은, 칼륨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게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크질 않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자란다, 건강하게 자랍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 이노바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구스타트나 마이크로스타트를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. 그러면 제가 이 걸음들 담은 것들을 이 화분 위에 어떠한 나무들을 두어야 되는가,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걸음을 주실 때 지금 이 나무 이렇게 보시면은요, 순을 쭉쭉 많이 내밀었습니다. 이 나무는 지금 거의 이 걸음을 줘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이게 애기감나무거든요. 오늘이 이제 날짜는 똑같지만 이 나무는요 아직까지 순을 내밀지 못하고 있어요. 지금 그죠? 또 지금 이 소사나무 봅시다.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이제서 내밀어서 힘을 쭉 뽑고 있어요. 이건 제가 분갈이를 좀 늦게 했고 많이 고생을 한 나무예요. 그러면은 어떤 나무로 걸음을 줘야 되는가, 그리고 또 여러분 영상 보셔서 아시겠습니다. 이 나무 한 달 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한 나무에, 모아시길 한 나무에, 그러면 어떤 나무에 어떻게 걸음을 올려야 되는가.
자, 우선 이 큰 나무부터 제가 빛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지금 배양본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올려놓으면은 이게 티백으로 담아놨잖아요. 올려놓으면 참 좋아요, 이렇게. 근데 약한 거 드문드문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좋은데, 아 이거 어느 천년에 이거 담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배양본이잖아요.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걸음을 주냐면요, 그냥 이 걸음 손으로 잡고요, 이거 흐트러 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걸음들은요, 걸음해가 없어요. 자, 이렇게 지금 이 나무는요, 지금 배가 고파요. 걸음을 줘야 돼요. 걸음을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그 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흐트러 놔도 지금 이 걸음이 왜 좋냐면은요, 다른 걸음들은 이 걸음 찌꺼기가 이 분토 속에 들어가서요, 화분이 막히거든요. 근데 이거는요, 전혀 막히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나무들이 순이 쭉쭉 뻗어서, 아, 야, 주인님, 나 배고픕니다 했을 때 걸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매화나무가 있습니다. 이 나무도 지금 밥 달라고 그래요. 이런 아이들은 걸음을 주면 안 돼요. 그죠? 그럼 이런 나무들 어떻게 하느냐, 얘네들을요, 이렇게 걸음 흩어놓잖아요. 지금 화분이 작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걸음을 올려놨을 때 이 나무들이 이 걸음이 다 씻어 내려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런 나무들 또 어떻게 하느냐, 이런 건 다시다 팩에다 이렇게. 자,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, 자, 이렇게 한 4개 정도 그러고 나서요, 이 이쑤시개 있죠. 이 이쑤시개로 딱 하나 꼽아놔요. 이렇게 하나씩. 자, 4개. 그죠? 자,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물을 주어요. 근데 왜 이 다시다팩에 주면 걸음이 좋냐면은요, 이 다시다팩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. 물을 줌으로 해서 계속 화분 분토 속에 잘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약 한 며칠 동안 걸음 줬다가 이거를 좀 자리를 좀 옮겨줘요. 이렇게 좀씩을. 그죠? 한 군데에만 계속 주게 되면 이 걸음이 성분이 내려가는 부위만 이 뿌리가 자꾸 발달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살짝씩 한번 이동을 하면서, 이제 이 걸음이 많이 부풀을 거예요, 물을 주게 되면은.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개분이기 때문에 계속 나무가 지속 효과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되면요, 이게 홀쭉게 말라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. 그럴 때는 다시 이제 교체를 해주고, 또 자, 얼마 전에 이게 제가 합식한 거예요. 또 이런 걸음들은 또, 이런 나무들은 또 어떻게 주느냐, 이 제가 합식을 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나무에 올려놨다, 다시다팩을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 다시다팩 밑에 있는 이끼들은요, 색깔이 변하니까,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, 아마 인터넷 검색에서 걸음망 나올 겁니다. 이런 거에다 걸음을 놔서 이렇게 딱 꼽아 놓는다는 얘기지. 이렇게 군데군데. 자, 이게 꼽아 놔서 요것을 수시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.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요, 걸음을 주면 안 돼요. 왜? 약 한 달 전에 분갈이를 이거 모아시키는데 뿌리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그 나무 걸음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. 얘는 아직까지 밥을 먹을 준비가 안 됐어요.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이 걸음을 주게 되면은 뿌리가 녹아버려요. 애기감나무입니다. 지금 이 나무 어떤가요? 얘가 지금 그 사진 확대 보면 이제 되겠는데, 아직 눈이 아직 안 비쳤거든요. 하나만 나왔어요. 근데 먹는데 이 아이는요,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. 눈이 나와서 이 아이까지 눈이 쭉 뽑다가 성장이 딱 멎으려고 그럴 때, 그때 걸음을 줘야 되거든요. 배가 고플 때 밥을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나무도 아직까지는 걸음을 주면 주면 안 돼요. 자, 또 하나 더. 자,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던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심한 뿌리 정리를 했고, 굉장히 좀 뭐랄까, 이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근데
눈이 이렇게 잘 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요, 나무가 아직까지는 그 거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이 나무요, 앞으로 약 한 일주일 후 정도, 이것이 조금 더 성장하는 후에, 그때에 이런 거는 이제 배양하는 단계의 거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름을 이렇게 티백에 담지 않고 흐트러 주어서 정말 나무가 거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나무가 배가 고플 때에 거름을 주어야 나무가 뿌리도 상하지 않고 건강히 자라는데, 지금 이런 나무 분갈이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거 거름을 주었다? 그러면 뿌리가요, 타격을 입어요. 안 되고, 또 이렇게 잠자는 나무에 거름을 주었다? 오히려 이 나무한테는 굉장히 큰 해가 됩니다. 지금 양옆에 보이시는 이러한 상태에서 거름을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이제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, 아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. 나무가 눈이 이제 막 내미는 나무는 거름을 아직 주지 마시고,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나무들, 그때에 거름을 줘도 충분하고, 또 한 가지 때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거는 제가 뿌리 삽목해서 약 한 뭐 8년째 키우고 있는 나무거든요. 애기감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열매나무가 꽃이 오면 막 거름을 주거든요. 여기 이제 열매가 이제 제가 약 7년 만인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열매가 꽃이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꽃이 왔을 때 이 나무에 거름을 올리게 되면은요, 이게 착과가 되지 않습니다. 이런 열매나무는 또 거름을 언제 주느냐, 이 꽃이 완전히 착과가 되었을 때, 열매가 착과가 되어서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, 아마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에 막 그냥 나무가 열매가 많이 매달리니까 이거 불쌍하니까 빨리 줘야 되겠다, 그래서 거름을 올리잖아요. 그러면요, 나무가요, 아이고 나 이거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뭐 자선 번창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요, 열매를, 꽃을 싹 쏟아버리거든, 열매를요.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와 있는 나무들은 거름을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이 열매가 착과가 안 됐는데요, 거름을 너무 빨리 올렸어요. 작년에는 제가 애기감나무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. 이유가 뭐냐, 거름을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에. 너무 성급한 마음에 나무가 안쓰러우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빨리 올리고 싶잖아요. 그러지 마시고요, 조금 더 열매가 완전히 착과된 후에 거름을 올리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제 나무에 거름을 올리다 말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 꼭 참작하시고, 또 거름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자막에 흘러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요,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름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예손이었습니다.